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조선 역사에는 왕이었지만 끝까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종. 그는 12살에 왕이 되었고 단 3해 만에 왕좌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지켜주지 못한 채 조용히 사라졌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를 사람으로 남게 만든 사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주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단종 이야기 오늘 밤 함께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그날 밤 영월의 달은 유난히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떠있는 달빛이 산등성이를 따라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강물은 말없이 그 빛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바람은 낮게 불어와 풀잎을 스치고 지나갔다. 세상은 너무 조용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었을 때 이상하게도 세상은 더 또렷해지는 법이었다. 작은 처소 안에는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다. 불꽃은 흔들리지 않았다. 바람이 들지 않는 밤이었다. 그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이름은 이홍위.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 지금은 아무도 그를 왕이라 부르지 않았다. 단종은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그저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밤이 자신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문 밖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엄흥도였다. 그는 처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을 열 수도 있었고 들어가 말을 건넬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그 어떤 말도 그 사람에게는 닿지 않을 것 같았다. 바람이 한번 스쳤다. 문살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그 소리에 단종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밖에 있느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엄흥도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예. 짧은 대답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단종은 다시 말을 하지 않았다. 엄흥도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로 채울 필요가 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단종이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달이 밝구나. 엄흥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정말로 밝은 달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지 않았다. 그저 낮게 말했다. 그러하옵니다. 단종은 잠시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 표정은 슬픔도 아니었고 기쁨도 아니었다. 그저 지나가듯 스치는 어떤 기억 같은 것이었다. 어릴 적에는 달이 뜨면 궁궐이 참 밝았지.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많았고 등불도 많았고. 말은 거기서 멈췄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어흥도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 말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종은 다시 조용해졌다. 처소 안에는 등불 타는 소리만 남았다. 아주 작은 소리였다. 그 작은 소리가 이 밤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고 있었다. 한참 뒤 단종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몽도? 예. 사람들은 나를 무엇으로 기억할까? 어몽도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을 열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말도 맞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단종은 스스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왕이었지.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작고 아직 어린 손이었다. 왕의 손이라기보다는 그저 한 소년의 손에 가까웠다. 나는 누구도 지키지 못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엄흥도에게 하는 말인지 이미 떠나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엄흥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크게 들렸기 때문이다. 밖에서 바람이 다시 한번 불었다. 달빛이 처소 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왔다. 단종의 얼굴이 그 빛에 닿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나는 아직도 왕인가? 이번에는 엄흥도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은 여전히 조용했다. 달은 여전히 밝았다. 그리고 그 밤은 조선의 한 왕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던 밤이 되고 있었다. 1장 어린 왕. 그의 여름 궁궐은 깊은 상중에 잠겨 있었다. 1452년 문종이 세상을 떠났다. 궁궐의 처마 아래로 검은 상복이 늘어섰고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모두 낮아져 있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서둘러 움직이지 않았다. 조선은 조용히 슬퍼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 한 아이가 서 있었다. 12살, 이홍위. 아직 어른의 옷이 어색한 나이였다. 그는 빈전 앞에 서 있었다. 향냄새가 희미하게 퍼지고 있었고
등불은 꺼질 듯 말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앞에 놓인 것은 아버지의 관이었다. 단종은 오래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곁에는 대신들이 서 있었다. 김종서, 황보인, 그리고 다른 대신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만 그 눈빛은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 슬픔만으로 채워진 자리는 아니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계산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잠시 후 김종서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 아직 그 호칭은 아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그는 그렇게 불려야 하는 사람이었다. 단종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김종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김종서의 눈은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켜야 한다는 의지. 이제 전하께서 조선을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무게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단종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관을 바라보았다. 그날 단종은 왕이 되었다. 즉위식은 엄숙하게 치러졌다. 궁궐의 마당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고 하늘은 맑았으며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도 정돈되어 있었다. 그 정돈된 풍경 속에서 한 아이가 옥좌에 앉았다. 용상은 높았다. 그 위에 앉자 모든 것이 내려다보았다. 대신들, 궁궐, 그리고 여러 사람들. 하지만 단종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또렷하게 들어오지 않았다. 너무 높았기 때문이었다. 의례가 시작되었다. 신하들이 차례로 절을 올렸다. 왕의 즉위를 알리는 의례가 이어졌지만 단종은 그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다. 그는 잠시 손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손이었다. 왕의 손이라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손. 그때였다.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수양대군, 문종의 동생, 그리고 단종의 숙부. 그는 다른 대신들처럼 고개를 깊이 숙였다. 예를 갖추는 데에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전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되어 있었다. 슬픔이 크시겠으나 부디 마음을 굳게 하시옵소서. 단종은 그를 바라보았다. 수양대군의 얼굴은 차분했다. 지나치게 차분했다. 그 표정에는 슬픔도 동요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단종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두려움에 가까웠지만 그렇다고 분명한 공포는 아니었다. 그저 어딘가 기울어 있는 느낌. 수양대군은 말을 이어갔다. 전하께서는 아직 어리시니 신들이 곁에서 도울 것입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충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다. 단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궁궐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의례는 그대로였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를 지켰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말보다 빠르게, 소리보다 조용하게. 밤이 되면 궁궐의 복도는 길게 이어졌다. 등불이 하나씩 켜졌고 그 빛이 바닥 위에 흔들렸다. 어느 날 밤, 단종은 혼자 복도를 걷고 있었다. 발걸음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는 멈춰섰다.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더 늦으면. 말은 끝까지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 발소리를 듣고 대화를 멈췄기 때문이다. 단종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더 다가가지도 않았고 돌아서지도 않았다. 그저 그 말을 들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느꼈다. 이 궁궐 안에는 자신이 모르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단종은 자주 잠을 이루지 못했다. 2장. 흔들리는 궁궐. 궁궐은 여전히 조용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의례는 이어졌고 신하들은 정해진 자리에 섰으며 왕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단종은 알고 있었다. 이곳의 조용함은 평온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말을 아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이었다. 단종은 경연을 마치고 조용히 자리를 물러나고 있었다. 책이 펼쳐져 있었고 대신들이 방금 전까지 있었던 자리에는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온기는 금세 사라졌다. 단종은 혼자 남았다. 그는 책 위에 손을 올렸다. 글자는 눈에 들어왔지만 뜻은 머릿속에 남지 않았다. 같은 줄을 몇 번이나 읽었지만 내용은 흘러내리듯 사라졌다. 그는 천천히 책을 덮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요즘 들어 이런 순간이 자주 찾아왔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내관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수양 대군께서 들기를 청하옵니다. 단종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들라 하라. 문이 열리고 수양 대군이 들어왔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다. 딱 알맞은 속도였다. 그는 일정한 거리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예를 갖추었다. 단종은 그를 바라보았다. 수양대군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다. 피어남이 없었다. 전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되어 있었다. 요즘 정사가 많아 심려가 크실 듯합니다. 단종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물었다. 숙부께서는 괜찮으십니까? 수양대군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린 듯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잠깐이었다. 신은 괜찮사옵니다. 그는 바로 답했다. 전하께서만 편안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단종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양대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요즘 조정의 일들이 조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종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쥐었다. 하지만 전하께서 염려하실 일은 아닙니다. 수양대군은 말을 이었다. 신들과 대신들이 잘 처리하고 있으니 전하께서는 학문에 마음을 두시면 됩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왕의 일, 여기부터는 왕의 일이 아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대답이 끝나고도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양대군은 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미 할 말은 끝났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문이 닫혔다. 방 안에는 다시 단종 혼자 남았다. 그는 한참 동안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다. 전하께서는 학문에 마음을 두시면 됩니다. 단종은 그 말을 되새겼다. 그것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자신을 밀어내는 말이기도 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갔다. 궁궐의 마당이 내려다 보였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일은 계속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자신은 없는 것 같았다. 그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궁궐에서 가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날 밤 단종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낮에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말보다 더 선명하게 떠오른 것은 그날 복도에서 들었던 낮은 목소리였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단종은 눈을 떴다. 방 안은 어두웠다. 등불 하나가 작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그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정말 왕인가? 3장 피의 새벽. 그날 밤 궁궐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고 등불도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였다. 말을 아끼고 발걸음을 죽인 채 궁궐의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밤은 칼이 먼저 움직인 밤이었다. 김정선은 집에 있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고 책을 보고 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궁궐의 공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끝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조용했지만 숨길 수 없는 기척이었다. 김종선은 책을 덮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문이 열렸다. 수양대군이 들어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았다. 수양대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 밤에 찾아와 실례가 많습니다. 김종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할 말이 있어 왔습니다. 수양대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김종선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밤에 할 말이라면 그리 길지는 않겠지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다.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칼이 번뜩였고 짧은 외침이 스쳤다. 그날 밤은 길지 않았다. 김종선은 쓰러졌다. 그의 마지막은 조용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 순간 궁궐의 균형이 무너졌다. 같은 시각 궁궐안. 단종은 잠에서 깨어 있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저 잠이 오지 않았다. 방 안은 조용했다. 등불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은 소리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긴장이 담겨 있었다. 단종은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문 쪽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급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문이 열렸다. 내관이 들어왔다. 숨을 고르고 있었다. 전하. 단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내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김종서 대감께서.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단종은 알아들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물었다. 살아계시느냐? 내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단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눈을 떴다. 그리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등불도, 벽도, 책도. 하지만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이제 이 궁궐에는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이 궁궐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도. 그날 새벽 궁궐은 다시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조선의 권력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단종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느끼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린 왕은 그날 처음으로 왕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다. 사장. 빼앗긴 왕좌. 그날 이후 궁궐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고 같은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 안의 의미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단종은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누구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왕은 여전히 자신이었지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다. 수양대군은 점점 더
조정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들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이미 방향을 정하고 있었다. 단종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조정에서 논의가 길어졌다. 대신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끊기지 않았다. 단종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앞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말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하께서 아직 어리시여. 나라의 큰일을 맡기기에는 더 안정된 국정이 필요합니다. 그 말들은 직접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히 분명했다. 단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혼자였다. 궁궐은 조용했고 등불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단종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옥좌를 바라보았다. 그 자리에 앉은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길었던 것 같기도 했고 너무 짧았던 것 같기도 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갔다. 손을 뻗어 옥좌의 팔걸이를 가만히 만졌다. 차가운 나무였다. 그는 손을 떼지 않았다. 한참 동안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 자리는... 말은 거기서 멈췄다. 더 이상 이어갈 필요가 없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며칠 뒤 결정은 내려졌다. 단종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의례는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크게 떠들지도 않았고 누군가 울부짖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단종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는 왕의 자리가 아닌 곳에. 수양대군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오게 될 것을. 그리고 이 순간 이후의 모든 것까지. 단종은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눈에는 서로 다른 시간이 담겨 있었다. 한 사람은 앞으로의 시간을 보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보고 있었다. 단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다. 그 순간 왕이 사라졌다. 그리고 한 소년이 남았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궁궐의 중심에 서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노산군. 그 이름은 왕이 아닌 사람에게 붙는 이름이었다. 단종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말을 받아들였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날 밤 궁궐은 여전히 밝았다.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더 이상 단종이 없었다. 5장 영월. 영월은 조용한 곳이었다. 산은 깊었고 강은 말이 없었으며 사람들의 발걸음은 드물었다. 단종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계절은 이미 여름으로 기울어 있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말을 타고 천천히 내려왔다. 긴 길을 지나 이곳에 도착했지만 그 길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기억에 남지 않았다. 기억에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자신이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지나왔다는 사실. 그를 맞이한 것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었다. 작은 처소였다. 지붕은 낮았고 문은 오래되어 있었다. 단종은 그 앞에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부터 그는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궁궐에서의 시간과는 달랐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아침이 되면 일어났고 낮에는 조용히 앉아 있었으며 밤이 되면 잠을 청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어느 날 그는 문 밖에 서 있었다. 강이 보였다. 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고 있었다. 단종은 한참 동안 그 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저 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리고 자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때였다. 멀리서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단종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강을 바라보았다.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자주 그곳에 서 있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 말없이.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왔다. 단종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말이 없었다. 잠시 후 아주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날이 차옵니다. 단종은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잠시 뒤에야 고개를 들었다. 여기는 밤이 빨리 오는구나.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엄흥도였다. 그는 이곳의 사람이었고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이곳에 온 왕을 지켜보게 된 사람이었다. 그는 단종을 바라보고 있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 그 시선은 조용했지만 가볍지 않았다. 단종은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선이 조금은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마주쳤다.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다. 대부분은 짧은 말이었다. 오늘은 바람이 셉니다. 강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단종은 점점 알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도. 어느 날 밤, 단종은 처소 앞에 앉아 있었다. 달이 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달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궁궐에서도 달은 이렇게 밝았지. 어몽도는 그 말을 들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종은 다시 말했다. 그때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말은 거기서 멈췄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엄흥도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람이 많았던 곳에서 혼자가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조용한 일인지. 그날 밤, 영월은 유난히 고요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한 왕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6장 마지막 명. 그의 여름은 길었다. 해는 오래 머물렀고 밤은 짧게 지나갔다. 영월의 공기는 변하지 않았다.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강물은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인가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느끼고 있었다. 엄흥도는 먼저 눈치챘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짧아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단종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그 이유를 알았다. 이곳에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기운을 안다.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다는 기운. 그날 저녁, 엄흥도는 처소 앞에 서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들어가야 할지, 그대로 있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문 안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있느냐? 엄흥도는 잠시 숨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예. 문이 열렸다. 단종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고요해 보였다. 두려움이 사라진 얼굴이었다. 아니, 두려움이 지나간 얼굴이었다. 그는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처소 앞에 앉았다. 엄흥도는 그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달이 떠 있었다. 그 빛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아 있었다. 한참 뒤 단종이 입을 열었다. 이곳은 참 조용하구나. 엄흥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종은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이 조용함이 낯설었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이제는 이게 더 익숙하다. 그 말은 슬픔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맑았다. 엄흥도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단종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달이 밝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빛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엄흥도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단종은 스스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여기까지 온 것 같구나. 그는 그 말을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이미 오래전에 결정된 일처럼. 엄흥도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위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았고 침묵은 너무 무거웠다. 하지만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맞는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단종이 말했다. 엄흥도. 예.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엄흥도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노산군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그 말은 짧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나는 그래도.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엄흥도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은 길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갔다. 달빛이 조금 더 기울었다. 그리고 그 밤은 천천히 끝나가고 있었다. 단종은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은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얼굴이었다. 등불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그 빛이 벽에 닿았다가 다시 사라졌다. 단종은 눈을 감았다. 오래 지나지 않아 밖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문 앞이었다. 그 안과 밖 사이에는 아주 얇은 경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렸다. 단종은 눈을 뜨지 않았다. 그의 숨은 이미 아주 고요해져 있었다. 누군가가 다가왔다. 하지만 그는 그 기척을 느끼지 않았다. 그의 손이 천천히 힘을 잃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밤은 지나갔다. 문 밖에 서 있던 엄흥도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알았다. 이제 부를 수 없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한참 뒤에야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7장. 달 아래 남은 이름.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찾아왔다. 영월의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강물은 아무 일도 모르는 듯 흘러가고 있었다. 하늘은 맑았다. 너무 맑아서 오히려 더 말이 없었다. 처소의 문은 늦게까지 열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가면서도 쉽게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흥도는 그곳에 서 있었다. 밤이 지나고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그는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천천히 문을 열었다. 안은
고요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자리, 어제와 다르지 않는 등불.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엄흥도는 그 앞에 멈춰섰다. 한 걸음도 더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말은 나오지 않았다. 부를 이름이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그 이름이 이제는 닿지 않는 이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엄흥도는 고개를 숙였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슬픔이 너무 깊으면 눈물조차 늦게 나오는 법이었다. 시간이 흘렀고 밖에서는 바람이 한번 지나갔다. 그 소리가 이곳까지 스며들었다. 엄흥도는 그제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그가 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자리를 그가 채웠다. 그는 그 사람을 거두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날 영월의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아무 일도 모르는 것처럼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사람들은 바뀌었고 왕도 바뀌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 이름이 다시 불리게 되었다. 단종. 사람들은 뒤늦게 그를 왕으로 돌려놓았다. 늦게 온 이름이었다. 너무 늦게.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고 떠난 뒤에야 모두가 그를 기억했다. 엄흥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왕은 사라졌지만 그를 사람으로 기억하는 마음은 남아 있었다. 영월의 달은 지금도 그 자리에 떠 있다. 그날 밤과 다르지 않는 빛으로 산과 강을 조용히 비추고 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 소년의 짧았던 시간을 아직도 비추고 있다. 그날 밤 영월의 달은 유난히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떠있는 달빛이 산등성이를 따라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강물은 말없이 그 빛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바람은 낮게 불어와 풀잎을 스치고 지나갔다. 세상은 너무 조용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었을 때 이상하게도 세상은 더 또렷해지는 법이었다. 작은 처소 안에는 등불 하나가 켜져 있었다. 불꽃은 흔들리지 않았다. 바람이 들지 않는 밤이었다. 그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이름은 이홍위. 한때 조선의 왕이었던 사람. 지금은 아무도 그를 왕이라 부르지 않았다. 단종은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그저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얼굴이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밤이 자신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문 밖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엄흥도였다. 그는 처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을 열 수도 있었고 들어가 말을 건넬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그 어떤 말도 그 사람에게는 닿지 않을 것 같았다. 바람이 한번 스쳤다. 문살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그 소리에 단종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밖에 있느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엄흥도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예. 짧은 대답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단종은 다시 말을 하지 않았다. 엄흥도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로 채울 필요가 없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단종이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달이 밝구나. 엄흥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정말로 밝은 달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지 않았다. 그저 낮게 말했다. 그러하옵니다. 단종은 잠시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그 표정은 슬픔도 아니었고 기쁨도 아니었다. 그저 지나가듯 스치는 어떤 기억 같은 것이었다. 어릴 적에는 달이 뜨면 궁궐이 참 밝았지.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많았고 등불도 많았고. 말은 거기서 멈췄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엄흥도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 말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종은 다시 조용해졌다. 처소 안에는 등불 타는 소리만 남았다. 아주 작은 소리였다. 그 작은 소리가 이 밤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고 있었다. 한참 뒤 단종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흥도. 예. 사람들은 나를 무엇으로 기억할까? 엄흥도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을 열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말도 맞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단종은 스스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왕이었지.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는 손을 내려다보았다. 작고 아직 어린 손이었다. 왕의 손이라기보다는 그저 한 소년의 손에 가까웠다. 나는 누구도 지키지 못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엄흥도에게 하는 말인지 이미 떠나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엄흥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 말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크게 들렸기 때문이다. 밖에서 바람이 다시 한번 불었다. 달빛이 처소 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왔다. 단종의 얼굴이 그 빛에 닿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나는 아직도 왕인가? 이번에는 엄흥도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은 여전히 조용했다. 달은 여전히 밝았다. 그리고 그 밤은 조선의 한 왕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던 밤이 되고 있었다. 1장 어린 왕. 그의 여름 궁궐은 깊은 상중에 잠겨 있었다. 1452년 문종이 세상을 떠났다. 궁궐의 처마 아래로 검은 상복이 늘어섰고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모두 낮아져 있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서둘러 움직이지 않았다. 조선은 조용히 슬퍼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 한 아이가 서 있었다. 12살, 이홍위. 아직 어른의 옷이 어색한 나이였다. 그는 빈전 앞에 서 있었다. 향냄새가 희미하게 퍼지고 있었고 등불은 꺼질 듯 말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 앞에 놓인 것은 아버지의 관이었다. 단종은 오래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곁에는 대신들이 서 있었다. 김종서, 황보인, 그리고 다른 대신들. 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지만 그 눈빛은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 슬픔만으로 채워진 자리는 아니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계산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잠시 후 김종서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 아직 그 호칭은 아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그는 그렇게 불려야 하는 사람이었다. 단종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김종서를 바라보고 있었다. 김종서의 눈은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켜야 한다는 의지. 이제 전하께서 조선을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무게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단종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관을 바라보았다. 그날 단종은 왕이 되었다. 즉위식은 엄숙하게 치러졌다. 궁궐의 마당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고 하늘은 맑았으며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다. 모든 것이 너무도 정돈되어 있었다. 그 정돈된 풍경 속에서 한 아이가 옥좌에 앉았다. 용상은 높았다. 그 위에 앉자 모든 것이 내려다보았다. 대신들, 궁궐, 그리고 여러 사람들.
하지만 단종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또렷하게 들어오지 않았다. 너무 높았기 때문이었다. 의례가 시작되었다. 신하들이 차례로 절을 올렸다. 왕의 즉위를 알리는 의례가 이어졌지만 단종은 그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다. 그는 잠시 손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손이었다. 왕의 손이라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손. 그때였다. 사람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수양대군, 문종의 동생, 그리고 단종의 숙부. 그는 다른 대신들처럼 고개를 깊이 숙였다. 예를 갖추는 데에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전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되어 있었다. 슬픔이 크시겠으나 부디 마음을 굳게 하시옵소서. 단종은 그를 바라보았다. 수양대군의 얼굴은 차분했다. 지나치게 차분했다. 그 표정에는 슬픔도 동요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단종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두려움에 가까웠지만 그렇다고 분명한 공포는 아니었다. 그저 어딘가 기울어 있는 느낌. 수양대군은 말을 이어갔다. 전하께서는 아직 어리시니 신들이 곁에서 도울 것입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충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다. 단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궁궐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의례는 그대로였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를 지켰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말보다 빠르게, 소리보다 조용하게. 밤이 되면 궁궐의 복도는 길게 이어졌다. 등불이 하나씩 켜졌고 그 빛이 바닥 위에 흔들렸다. 어느 날 밤 단종은 혼자 복도를 걷고 있었다. 발걸음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는 멈춰섰다.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더 늦으면. 말은 끝까지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 발소리를 듣고 대화를 멈췄기 때문이다. 단종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더 다가가지도 않았고 돌아서지도 않았다. 그저 그 말을 들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느꼈다. 이 궁궐 안에는 자신이 모르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단종은 자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 장. 흔들리는 궁궐. 궁궐은 여전히 조용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의례는 이어졌고 신하들은 정해진 자리에 섰으며 왕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단종은 알고 있었다. 이곳의 조용함은 평온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말을 아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이었다. 단종은 경연을 마치고 조용히 자리를 물러나고 있었다. 책이 펼쳐져 있었고 대신들이 방금 전까지 있었던 자리에는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온기는 금세 사라졌다. 단종은 혼자 남았다. 그는 책 위에 손을 올렸다. 글자는 눈에 들어왔지만 뜻은 머릿속에 남지 않았다. 같은 줄을 몇 번이나 읽었지만 내용은 흘러내리듯 사라졌다. 그는 천천히 책을 덮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요즘 들어 이런 순간이 자주 찾아왔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내관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수양 대군께서 들기를 청하옵니다. 단종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들라 하라. 문이 열리고 수양대군이 들어왔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다. 딱 알맞은 속도였다. 그는 일정한 거리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예를 갖추었다. 단종은 그를 바라보았다. 수양대군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다. 피어남이 없었다. 전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되어 있었다. 요즘 정사가 많아 심려가 크실 듯합니다. 단종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물었다. 숙부께서는 괜찮으십니까? 수양대군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린 듯 보였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잠깐이었다. 신은 괜찮사옵니다. 그는 바로 답했다. 전하께서만 편안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단종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양대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요즘 조정의 일들이 조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단종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쥐었다. 하지만 전하께서 염려하실 일은 아닙니다. 수양대군은 말을 이었다. 신들과 대신들이 잘 처리하고 있으니 전하께서는 학문에 마음을 두시면 됩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왕의 일, 여기부터는 왕의 일이 아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대답이 끝나고도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양대군은 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미 할 말은 끝났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문이 닫혔다. 방 안에는 다시 단종 혼자 남았다. 그는 한참 동안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다. 전하께서는 학문에 마음을 두시면 됩니다. 단종은 그 말을 되새겼다. 그것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자신을 밀어내는 말이기도 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갔다. 궁궐의 마당이 내려다 보였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일은 계속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자신은 없는 것 같았다. 그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궁궐에서 가장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날 밤 단종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낮에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말보다 더 선명하게 떠오른 것은 그날 복도에서 들었던
낮은 목소리였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단종은 눈을 떴다. 방 안은 어두웠다. 등불 하나가 작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그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나는 정말 왕인가? 3장 피의 새벽. 그날 밤 궁궐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았고 등불도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움직였다. 말을 아끼고 발걸음을 죽인 채 궁궐의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밤은 칼이 먼저 움직인 밤이었다. 김종선은 집에 있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고 책을 보고 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궁궐의 공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끝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도.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조용했지만 숨길 수 없는 기척이었다. 김종선은 책을 덮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문이 열렸다. 수양대군이 들어왔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았다. 수양대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 밤에 찾아와 실례가 많습니다. 김종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할 말이 있어 왔습니다. 수양대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김종선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밤에 할 말이라면 그리 길지는 않겠지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다.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칼이 번뜩였고 짧은 외침이 스쳤다. 그날 밤은 길지 않았다. 김종선은 쓰러졌다. 그의 마지막은 조용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 순간 궁궐의 균형이 무너졌다. 같은 시각 궁궐 안 단종은 잠에서 깨어 있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저 잠이 오지 않았다. 방 안은 조용했다. 등불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은 소리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긴장이 담겨 있었다. 단종은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 문 쪽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급한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문이 열렸다. 내관이 들어왔다. 숨을 고르고 있었다. 전하. 단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내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김종서 대감께서.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단종은 알아들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물었다. 살아계시느냐? 내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단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다시 눈을 떴다. 그리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등불도, 벽도, 책도. 하지만 무언가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 이제 이 궁궐에는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이 궁궐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도. 그날 새벽, 궁궐은 다시 조용해졌다. 너무 조용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조선의 권력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단종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느끼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린 왕은 그날 처음으로 왕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다. 4장. 빼앗긴 왕좌. 그날 이후 궁궐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고 같은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 안의 의미는 이미 바뀌어 있었다. 단종은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누구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 왕은 여전히 자신이었지만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아니었다. 수양대군은 점점 더 조정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들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이미 방향을 정하고 있었다. 단종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조정에서 논의가 길어졌다. 대신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끊기지 않았다. 단종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앞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말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하께서 아직 어리시여. 나라의 큰일을 맡기기에는 더 안정된 국정이 필요합니다. 그 말들은 직접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충분히 분명했다. 단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혼자였다. 궁궐은 조용했고 등불은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단종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옥좌를 바라보았다. 그 자리에 앉은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길었던 것 같기도 했고 너무 짧았던 것 같기도 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갔다. 손을 뻗어 옥좌의 팔걸이를 가만히 만졌다. 차가운 나무였다. 그는 손을 떼지 않았다. 한참 동안 그대로 두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 자리는. 말은 거기서 멈췄다. 더 이상 이어갈 필요가 없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자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며칠 뒤 결정은 내려졌다. 단종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의례는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크게 떠들지도 않았고 누군가 울부짖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더 견디기 어려웠다. 단종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는
왕의 자리가 아닌 곳에. 수양대군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오게 될 것을. 그리고 이 순간 이후의 모든 것까지. 단종은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눈에는 서로 다른 시간이 담겨 있었다. 한 사람은 앞으로의 시간을 보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을 보고 있었다. 단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다. 그 순간 왕이 사라졌다. 그리고 한 소년이 남았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궁궐의 중심에 서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노산군. 그 이름은 왕이 아닌 사람에게 붙는 이름이었다. 단종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 말을 받아들였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날 밤 궁궐은 여전히 밝았다.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더 이상 단종이 없었다. 5장 영월. 영월은 조용한 곳이었다. 산은 깊었고 강은 말이 없었으며 사람들의 발걸음은 드물었다. 단종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계절은 이미 여름으로 기울어 있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말을 타고 천천히 내려왔다. 긴 길을 지나 이곳에 도착했지만 그 길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기억에 남지 않았다. 기억에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자신이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지나왔다는 사실. 그를 맞이한 것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었다. 작은 처소였다. 지붕은 낮았고 문은 오래되어 있었다. 단종은 그 앞에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부터 그는 그곳에서 살게 되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궁궐에서의 시간과는 달랐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아침이 되면 일어났고 낮에는 조용히 앉아 있었으며 밤이 되면 잠을 청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어느 날 그는 문 밖에 서 있었다. 강이 보였다. 물이 흐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고 있었다. 단종은 한참 동안 그 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저 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리고 자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때였다. 멀리서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단종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강을 바라보았다.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사람은 자주 그곳에 서 있었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 말없이.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왔다.
단종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말이 없었다. 잠시 후 아주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날이 차옵니다. 단종은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잠시 뒤에야 고개를 들었다. 여기는 밤이 빨리 오는구나.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엄흥도였다. 그는 이곳의 사람이었고 이곳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이곳에 온 왕을 지켜보게 된 사람이었다. 그는 단종을 바라보고 있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 그 시선은 조용했지만 가볍지 않았다. 단종은 그 시선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선이 조금은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마주쳤다.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다. 대부분은 짧은 말이었다. 오늘은 바람이 셉니다. 강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단종은 점점 알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도. 어느 날 밤, 단종은 처소 앞에 앉아 있었다. 달이 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달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궁궐에서도 달은 이렇게 밝았지. 엄흥도는 그 말을 들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종은 다시 말했다. 그때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말은 거기서 멈췄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엄흥도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었다. 사람이 많았던 곳에서 혼자가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조용한 일인지. 그날 밤, 영월은 유난히 고요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한 왕의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6장 마지막 명. 그의 여름은 길었다. 해는 오래 머물렀고 밤은 짧게 지나갔다. 영월의 공기는 변하지 않았다.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강물은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어느 날부터인가 공기가 조금 달라졌다.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느끼고 있었다. 엄흥도는 먼저 눈치챘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짧아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단종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그 이유를 알았다. 이곳에 오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기운을 안다.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다는 기운. 그날 저녁, 엄흥도는 처소 앞에 서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들어가야 할지, 그대로 있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때 문 안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있느냐? 엄흥도는 잠시 숨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예. 문이 열렸다. 단종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 고요해 보였다. 두려움이 사라진 얼굴이었다. 아니, 두려움이 지나간 얼굴이었다. 그는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처소 앞에 앉았다. 어흥도는 그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달이 떠 있었다. 그 빛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아 있었다. 한참 뒤 단종이 입을 열었다. 이곳은 참 조용하구나. 엄흥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종은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이 조용함이 낯설었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이제는 이게 더 익숙하다. 그 말은 슬픔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맑았다. 엄흥도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단종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달이 밝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빛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엄흥도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단종은 스스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여기까지 온 것 같구나. 그는 그 말을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이미 오래전에 결정된 일처럼. 엄흥도는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위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았고 침묵은 너무 무거웠다. 하지만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가장 맞는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단종이 말했다. 엄흥도. 예.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엄흥도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노산군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그 말은 짧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나는 그래도.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엄흥도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은 길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갔다. 달빛이 조금 더 기울었다. 그리고 그 밤은 천천히 끝나가고 있었다. 단종은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은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얼굴이었다. 등불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그 빛이 벽에 닿았다가 다시 사라졌다. 단종은 눈을 감았다. 오래 지나지 않아 밖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문 앞이었다. 그 안과 밖 사이에는
아주 얇은 경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렸다. 단종은 눈을 뜨지 않았다. 그의 숨은 이미 아주 고요해져 있었다. 누군가가 다가왔다. 하지만 그는 그 기척을 느끼지 않았다. 그의 손이 천천히 힘을 잃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밤은 지나갔다. 문 밖에 서 있던 엄흥도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알았다. 이제 부를 수 없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한참 뒤에야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7장. 달 아래 남은 이름.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찾아왔다. 영월의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강물은 아무 일도 모르는 듯 흘러가고 있었다. 하늘은 맑았다. 너무 맑아서 오히려 더 말이 없었다. 처소의 문은 늦게까지 열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가면서도 쉽게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흥도는 그곳에 서 있었다. 밤이 지나고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그는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천천히 문을 열었다. 안은 고요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자리, 어제와 다르지 않는 등불.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엄흥도는 그 앞에 멈춰섰다. 한 걸음도 더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말은 나오지 않았다. 부를 이름이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그 이름이 이제는 닿지 않는 이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엄흥도는 고개를 숙였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슬픔이 너무 깊으면 눈물조차 늦게 나오는 법이었다. 시간이 흘렀고 밖에서는 바람이 한번 지나갔다. 그 소리가 이곳까지 스며들었다. 엄흥도는 그제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그가 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자리를 그가 채웠다. 그는 그 사람을 거두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날 영월의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아무 일도 모르는 것처럼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다. 사람들은 바뀌었고 왕도 바뀌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 이름이 다시 불리게 되었다. 단종. 사람들은 뒤늦게 그를 왕으로 돌려놓았다. 늦게 온 이름이었다. 너무 늦게.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고 떠난 뒤에야 모두가 그를 기억했다. 엄흥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왕은 사라졌지만 그를 사람으로 기억하는 마음은 남아 있었다. 영월의 달은 지금도 그 자리에 떠 있다. 그날 밤과 다르지 않는 빛으로
산과 강을 조용히 비추고 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 소년의 짧았던 시간을 아직도 비추고 있다.